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케빈 워시 지명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좀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시장은 좀 본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영향으로 이제 국제 은가격은 30%, 금가격은 뭐 10%씩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성향상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약달러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정을 했을 리는 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케빈 러시의 과거 발언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6년과 2011년 연준 이사 재임 시절이죠. 금융위기 직후 양적 완화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강력히 반대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주장하는 엄격한 통화 정책론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보면은 이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AI 생산성을 좀 중시를 했었고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과거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는 실용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현재 금리 수준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 취임 초기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의 시장 불안한 요인은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시장으로 돌아와서 관심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중국 로봇 기업들이 자국 CATL 있죠, 배터리 생산업체를 두고 LG 엔루션에 좀 문을 좀 두들겼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주력 생산품이 LFP죠.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요. 주로 전기차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화재 위험도 없어서, 그리고 부피도 좀 큽니다. 얘가 커도 전기차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고, 주력 업종이 이 LFP이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에는 좀 약해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극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간에 제약이 있죠. 로봇 내부에서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은 전체 부피의 5% 미만이고요. 그리고 수십 개의 관절 모터와 AI 연산을 동시에 구동하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좀 필수적이죠. 또 설계 난이도 있고요. 가슴이나 등 부위의 좁은 공간에 에너지를 압축해야 하는 기술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밀도의 격차거든요. LFP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은 저렴하지만 부피 대비 저장 용량이 좀 낮아요. 이를 탑재할 경우 로봇 구동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제한이 되죠. 좀 치명적이죠. 그러나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죠. 특히 95%의 하이니켈 기술은 소형화와 고성능을 동시에 달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LFP의 몰빵한 중국 배터리 업체는 LG 엔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에너지 밀도에서 우선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4680 이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원통형 배터리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에 공급도 돼 있고, 그리고 뭐 고밀도 에너지 저장과 이제 빠른 방전과 출력이 되고, 우선 뭐 품질은 검증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까지 LG 엔솔이 좀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더 있죠. 삼성 SDI가 3원계 배터리, 그리고 또 LFP를 같이 생산하고 있죠. ESS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2차전지 조립 장비를 생산하는 필에너지입니다.
필에너지는 최대 주주가 필옵텍스입니다.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은 당연히 24년도에는 괜찮았고요. 25년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안 좋으면서 같이 안 좋아졌고, 26년도에는 역대급 턴어라운드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하반기 수주가 26년 실적으로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가동에 따른 수혜가 집중 예상이 되고요. 또 수익성 회복도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률 5%대를 복귀를 하면서 기업가치 재평가 시점도 도래했다는 평가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장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그리고 리튬 메탈 차세대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2007년 양산 계획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주가의 변동은 상당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주요 경쟁사라고 하면은 뭐 PNT 있고요, 하나기술, CIS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주 잔고 회복, 그리고 전고체 상용화, 이런 내용들이 이 종목들의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 MDS 테크. MDS 테크는 뭐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제조 관련주고요. (2026년)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도 성장 추이에 있고요. 좀 기술적인 해자도 있습니다. 주 협력사로는 이제 엔비디아 협력사죠. 엔비디아, 그리고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모빌리티 단독 총판권도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은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악재가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램 생산도 증설을 또 30%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당분간 디램 부족 현상은 3년간 정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 현대모비스는 노사 문제가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데 일시적인 수급의 좀 변화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한솔아이언스는 요날 이제 관심 종목 놓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요날 좀 약간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날 같은 경우는 뭐 한 11% 정도 상승했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 성우는 멋있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추천을 했고, 그 후로 엄청난 상승. 이날 같은 경우는 뭐 25%, 그 다음은 20%, 그 다음 8%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타점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그건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거래량과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주시한다면 여러분도 이런 상승 찍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필에너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거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심 종목을 넣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종목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직전 고점이나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은 또 이런 구간도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초가가 어떻게 출발하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선 다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을 잘 살피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직전 고점을 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 되돌림 현상이 있어도 다시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을 넣은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 종목은 처음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요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 구간을 넣고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는 뭐 아무런 얘기 없다가 최근 들어 제가 다시 언급했던 시기는 바로 여기죠. 자, 이 구간에서는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다시 여기서 매수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시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LG 엔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이유가 바로 관심 종목으로 다시 넣었던 이유가 될 것이고,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살짝 하락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 MDS 테크, 이 종목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좀 미련하게 좀 달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차트도 성격이 있거든요. 차트의 성격이라는 건 바로 세력의 성격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런 종목의 특성은 세력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으라고 하겠지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넣는 것보다 낫죠. 양봉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양봉을 경계했다면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크게 물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매수세가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겠다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종목 코스모화학은 살짝 밀렸어요. KG 모빌리티는 아직 차트 괜찮고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대응의 영역이죠. 만약에 직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나온 곳에서 돌파를 한다면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이 구간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의 흐름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시황상으로는 어떻습니까? ESS나 그리고 노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음봉이 나왔어요. 이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요거를 갖다가 입법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 문제가 살짝 삐그덕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흘러내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노션도 정말 멋있게 올라갔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M파동, 그쵸? 여기서도 자잘한 판동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스타일인가요?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자, 처음 차트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뭐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찾아지죠. 안 나옵니다. 헤드앤숄더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고, 헤드앤숄더를 보면서 헤드앤숄더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헤드앤숄더를 찾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시황의 분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석하다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음 셀트리온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 종목 놓고 추천했던 데가 여기고, 그로 상승했다가 자 21선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했네? 아니에요. 최소 3일은 기다려줍니다. 3일은 기다려주는 센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종목 펄어비스는 뭐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막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관심 종목으로 넣고 추천했던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였고, 여기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런 데서 추천했으면 좀 욕먹었겠죠. 왜 안 가냐 너는? 한참 있다 올라가는데 바로 짧은 시간 내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공략하는 게 차트 분석의 묘미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한정기술은 솔직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관심 종목을 넣고 종목 추천했던 데가 여기고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면 다시 추매합니다.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바이오, 아모레퍼시픽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상승은 안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OCI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화신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 때문에 현대차 문제가 좀 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좀만 개선이 되면 얘는 바로 그렇게 불을 뿜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